미친 할망구야! 말 좀 들으라고! 갈 때 됐으면 곱게 좀 가라 귀찮게 하지 말고! 쿵. 둔탁한 소리와 함께 복도 끝에서 비명이 들렸습니다. 치매 걸릴 바엔 나 같으면 혀 깨물고 죽었을 거야. 의사가운을 입은 여성이 차갑고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반쯤 열린 문틈으로 보이는 광경. 그 노인은 정아의 어머니였습니다. 엄마. 정아의 비명에 간병인이 돌아봤죠. 하지만 그의 얼굴엔 놀람도 미안함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귀찮다는 듯 혀를 찼어요. 병원장과 간병인들은 두 손을 팔짱 낀 채 마치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서 있었죠. 정아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 전에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시청하고 계신 곳을 알려주시면 감사한 마음 전달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야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정아 38살. 그녀는 이혼 후 두 딸과 함께 작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어요. 아침 6시면 일어나 아이들 아침 차려주고 학교 보내고 출근 준비를 했죠. 회사에선 평범한 직원이었습니다. 특별히 잘하는 것도 못하는 것도 없는 그저 그런 사무직이었어요. 저녁엔 퇴근하자마자 마트 들러 장 보고 저녁 차리고 아이들 숙제 봐주고 그렇게 매일매일이 전쟁 같았습니다. 하지만 정아는 견딜 수 있었어요. 두 딸의 웃음소리가 있었으니까요. 엄마, 오늘 학교에서 칭찬받았어. 엄마가 해준 도시락이 제일 맛있대. 그 말 한마디면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석 달 전 정아의 어머니 노경분 씨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어요. 70이 넘으신 어머니는 몇 년 전부터 치매 진단을 받으셨지만 그래도 혼자 사시는데 큰 문제는 없었죠. 하지만 어느 날부터 전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따님, 어머님이 가습을 켜놓고 외출하셨어요. 따님, 어머님이 길을 잃어서 경찰서에 계세요. 따님, 어머님이 이웃집에 들어가셨다가 정아는 더 이상 어머니를 혼자 두면 안 되겠다고 판단했어요. 그렇게 어머니를 자신의 집으로 모셨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가혹했죠. 새벽 5시, 정아야, 화장실. 어머니가 부르는 소리에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부축해서 화장실 다녀오고 다시 재우고 겨우 눈을 붙이면 또 불렀어요. 정아야, 배고파. 정아야, 여기가 어디야? 정아야, 집에 가야 해. 잠도 제대로 못 자고 회사에선 졸고 아이들은 외로워했습니다. 정아는 점점 한계에 부딪혔어요. 그래서 주간보호센터를 알아봤죠. 낮 동안만이라도 전문가에게 맡기면 숨통이 트일 것 같았습니다. 처음엔 괜찮아 보였어요. 어머니도 다른 어르신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시는 게 나쁘지 않아 보였죠. 하지만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센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따님, 잠깐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으세요? 센터 사회복지사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어머님 상태가 많이 힘들어지셔서요. 저희가 케어하기가 좀 어려워졌습니다. 정아는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어머니가 점점 더 산만해지고 화를 내시고 돌아다니시려고 하신다는 거였죠. 낙상 위험도 있고요. 다른 어르신들한테 갑자기 소리를 지르시기도 하셔서 복지사는 미안해하며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안전 문제 때문에 저희가 더 이상 책임지기가 어렵습니다. 죄송해요. 정아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화낼 수도 없었죠. 센터 직원들도 최선을 다한 거 아는데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아는 눈물이 났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왜 이렇게 힘들까? 나는 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거지? 그날 밤 정아는 인터넷을 뒤졌어요. 요양원, 요양병원, 치매 전문 시설.
검색창엔 절박한 단어들이 가득했습니다. 댓글들을 읽었죠. 저도 그랬어요. 결국 요양병원 보냈어요. 혼자선 절대 못 버텨요. 전문가한테 맡기세요. 죄책감 가질 필요 없어요. 당신도 살아야죠. 정아는 화면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옆방에선 두 딸이 자고 있었고 거실에선 어머니가 또 뭔가를 중얼거리고 계셨어요. 어머니, 미안해요. 하지만 나도 더 이상은 못 버티겠어요. 그렇게 정아는 집 근처 요양병원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전문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곳, 어머니도 편하고 자신도 숨 쉴 수 있는 곳, 그런 곳이 있을 거라고 정아는 믿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그 선택이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가져올지. 며칠 후 정아는 집에서 가장 가까운 요양병원을 찾아갔습니다. 하늘빛 요양병원이라는 이름이었어요. 입구부터 깔끔했죠. 하얀 벽과 밝은 조명, 복도엔 은은한 음악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여긴 괜찮아 보이는데? 정아는 조금 안도했어요. 프론트 데스크 직원은 친절하게 미소 지으며 안내했죠. 상담실로 안내해 드릴게요. 원장님이 직접 상담하십니다. 상담실 문을 열자 50대 중반쯤 돼 보이는 여자가 일어나 반겼습니다. 오서현 원장이었어요. 어서 오세요. 편하게 앉으세요. 그녀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단정한 정장의 차분한 미소, 전문가처럼 보였어요. 정아는 떨리는 마음으로 어머니의 상태를 설명했죠. 치매가 많이 심해지셔서요. 주간보호센터에서도 케어가 어렵다고 해서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원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넘겼어요. 그러셨군요. 많이 힘드셨겠어요. 저희 병원은 치매 전담 병동이 따로 있습니다. 전문 간병인이 24시간 케어하고요. 의사 선생님도 주 3번 회진 도시죠. 물리치료도 가능하고요. 원장은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정아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CCTV 같은 건 있나요? 제가 가끔 확인할 수 있게요. 순간 원장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하지만 금세 다시 미소를 지었죠. 아, 그게 말이죠. 치매 전담실은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보호자 동의 없이는 CCTV 설치가 어려운 구조예요. 다른 환자분들도 계시다 보니 모든 보호자분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거든요. 대신 저희 직원들이 항상 순회하고 기록지도 매일 작성합니다. 원장은 태블릿을 보여주며 말했어요. 화면엔 깔끔하게 정리된 간호일지가 보였습니다. 그렇구나. 개인정보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 정아는 어렴풋이 납득했어요.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한 달에 200만 원 정도입니다. 식사와 간병비, 치료비 모두 포함이에요. 원장은 계산기를 두드리며 보여줬죠. 정아는 숨이 막혔습니다. 200만 원. 결코 작은 돈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어머니를 집에 두고 직장 다니는 것도 아이들 돌보는 것도 이미 한계였죠. 계약서는 최소 6개월 단위입니다. 중도 해지 시엔 위약금이 발생해요. 원장은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저희가 정말 잘 모실 테니까요. 정아는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를 받아들었어요. 페이지를 넘기며 읽었지만 법률 용어들이 빼곡해서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위약금 조항, 환자의 난폭 행위로 인한 부상 면책. 하지만 정아는 깊이 생각할 여유가 없었어요. 어머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집에서 혼자 중얼거리고 계셨고 두 딸은 학원 끝나고 돌아올 시간이었죠. 여기 서명하시면 됩니다. 원장이 펜을 내밀었습니다. 정아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펜을 들었어요. 사각사각
서명하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이틀 후 정아는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왔어요. 휠체어에 앉은 어머니는 두리번거리며 불안해하셨죠. 정아야, 여긴 어디야? 병원이에요, 엄마. 여기서 좀 쉬셔야 해요. 정아는 최대한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떨렸어요. 간호사가 다가와 휠체어를 밀며 말했죠. 어머님, 이쪽으로 가실게요. 방 구경하시죠. 정아야, 정아야. 어머니가 뒤를 돌아보며 손을 뻗었습니다. 정아는 그 손을 꼭 잡았어요. 엄마, 괜찮아요. 제가 자주 올게요. 매일 올게요. 걱정 마세요. 하지만 어머니는 계속 손을 놓지 않으려 했죠. 가지 마. 같이 가자. 엄마. 정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어머니의 손을 떼어냈어요. 보호자님, 이러시면 어머님이 더 힘들어하세요. 빨리 가시는 게 좋습니다. 정아는 고개를 끄덕이고 발걸음을 돌렸어요. 뒤에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아야, 정아야. 복도를 걸으며 정아는 눈물을 닦았죠. 이게 맞는 걸까? 나는 지금 뭘 하는 거지?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어머니의 목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정아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눈을 감으면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죠. 손을 뻗으며 울던 모습, 가지마 하던 목소리. 정아는 뒤척이다가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악몽을 꾸었어요. 꿈속에서 정아는 어두운 복도를 걷고 있었습니다. 어디선가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죠. 정아야, 정아야. 정아는 그 목소리를 따라 걸었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 어머니가 있었죠. 차가운 방바닥에 웅크린 채 울고 계셨어요. 엄마. 정아가 달려가려는 순간 어머니가 손을 뻗었습니다. 정아야, 가지 마라. 여긴 무섭다. 날 데려가줘.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정아는 손을 뻗었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점점 멀어졌죠. 엄마, 엄마. 정아가 소리쳤지만 어머니는 점점 더 작아져 갔어요. 그리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엄마. 정아는 식은땀을 흘리며 벌떡 일어났어요. 새벽 4시였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죠. 꿈이었어. 그냥 꿈이었어. 정아는 가슴을 쓸어내리며 숨을 골랐습니다. 하지만 불안감은 가시지 않았어요. 핸드폰을 집어들었죠. 전화해 볼까? 아니, 이 시간에 전화하면 폐가 되잖아. 정아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직 어두운 하늘. 엄마, 잘 주무시고 계시겠지? 거긴 전문가들이 돌보는 곳이야. 괜찮을 거야. 내가 너무 예민한 거야. 정아는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하지만 가슴 한쪽이 계속 무거웠습니다. 왠지 모를 불길한 예감. 그건 단순한 죄책감이 아니었어요.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 정아는 다시 누웠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새벽이 밝아왔죠. 그리고 정아는 아직 몰랐습니다. 자신의 예감이 얼마나 정확한 것인지, 그 병원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정아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출근 전이든 퇴근 후든 매일 병원에 들렀어요. 처음 며칠은 괜찮아 보였죠. 어머니는 정아를 알아보셨고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정아야, 언제 집에 가? 조금만 더 계세요, 엄마. 그런데 일주일쯤 지난 어느 날 퇴근 후 병원에 들른 정아는 어머니의 손을 잡다가 멈칫했습니다. 손목에 거무스름한 멍이 있었어요. 엄마,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어머니는 멍한 표정으로 손목을 내려다봤습니다. 몰라, 아파. 정아가 간호사를 불렀습니다. 어제 새벽에 넘어지셨어요. 침대에서 내려오시다가요. 간호사는 태블릿을 확인하며 말했죠. 왜 연락을 안 주신 거예요? 크게 다치신 건 아니어서요. 정아는 답답했지만 뭐라 더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넘어질 수도 있지. 치매 환자니까. 하지만 다음 날 저녁 또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이번엔 목덜미였습니다. 어머니의 목 뒤쪽에 손가락 자국 같은 게 보였죠. 엄마, 이건 또 뭐예요? 어머니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파. 정아가 다시 간호사를 찾았습니다. 어제 목욕 보조할 때 힘들어 하셔서요. 제지하는 과정에서 생긴 것 같네요. 간호사는 태연했어요. 어머님이 갑자기 소리 지르시고 밀치셔서요. 안전을 위해 잠깐 붙잡았습니다. 정아는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확실한 근거가 없었어요. 엄마가 정말 그러셨을 수도. 그리고 사흘 후 출근 전 이른 아침에 들렀습니다. 이불을 걷는 순간 정아는 숨이 멎었어요. 발등에도 멍이 있었죠. 시퍼렇게 멍든 자국이 양쪽 발에 모두 있었습니다. 엄마, 일어나세요. 어머니는 천천히 눈을 뜨더니 눈물을 흘렸어요. 정아야, 발은 왜 이래요? 어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기 무섭다. 때린다. 발로 찬다. 뭐라고요? 누가요? 하지만 어머니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고개를 저으며 울기만 했죠. 정아는 복도로 뛰쳐나갔습니다. 원장님 어디 계세요? 10분 후 상담실에 오서현 원장이 들어왔어요. 여전히 차분한 표정이었죠. 정아는 핸드폰을 꺼내 어머니 발의 멍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지 설명해 주세요. 원장은 사진을 보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앉으세요, 보호자님. 태블릿을 꺼내 낙상 기록지를 보여줬죠. 날짜별로 기록이 빼곡했습니다. 어머님이 요즘 들어 행동이 많이 불안정하세요. 치매 증상이 심해지면서 난폭해지셨거든요. 난폭해졌다고요? 정아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저희도 제지하느라 힘들었어요. 간호사들한테 물건을 던지시고 밀치시고 자주 넘어지시기도 하고요. 원장은 다른 서류도 꺼냈어요. 간호일지도 보세요. 매일 기록되어 있습니다. 글씨가 빼곡했죠. 보호자님, 문서상으로도 어머님이 위험 행동이 많으세요. 저희가 거짓말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저희도 피해자예요. 피해자요? 네, 간호사 한 분은 어머님한테 핥히셔서 병가 중입니다. 원장은 핸드폰으로 사진을 보여줬어요. 간호사의 팔에 긁힌 자국이 보였습니다. 정아는 말문이 막혔어요. 진짜 엄마가 그랬을까? 원장은 정아의 혼란스러운 표정을 보며 말했습니다. 보호자님, 이해합니다. 가족이 아프면 누구나 예민해지죠. 하지만 저희는 전문가예요. 정아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증거는 병원 쪽에 있었어요. 문서도 기록도 사진도 모두. 혹시 더 불안하시면 어머님 약 처방을 조정해 볼 수 있습니다. 진정 효과가 있는 약으로요. 원장이 덧붙였어요. 알겠습니다. 정아는 힘없이 대답했어요. 상담실을 나와 어머니 병실로 갔습니다. 어머니가 손을 뻗었어요. 정아야. 정아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쪽이 무거웠어요. 엄마가 정말 그랬을까? 아니면 병원에서 뭔가 숨기는 걸까? 증거도 확신도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작은 목소리로 다시 말했어요. 여기 무서워. 하지만 정아도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무엇이 진실인지, 누구를 믿어야 하는지 더 이상 확신할 수 없었어요. 그날도 정아는 퇴근 후 병원에 들렀습니다.
저녁 8시쯤이었어요. 평소보다 조금 늦은 시간이었죠. 병원 입구를 들어서는 순간 뭔가 이상했습니다. 프론트 데스크에 아무도 없었어요. 항상 있던 직원이 보이지 않았죠. 여보세요? 정아가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복도는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어요. 아니, 조용한 게 아니었습니다. 귀를 기울이자 희미하게 들리는 소리가 있었어요. 누군가 우는 소리. 아니, 비명 같은 소리였습니다. 아파. 살려줘. 노인들의 목소리였어요. 정아는 심장이 쿵쾅거리는 걸 느끼며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복도 끝, 치매 전담 병실 쪽이었어요. 문이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정아는 천천히 다가갔어요. 그리고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봤죠. 그 순간 정아는 숨이 멎었습니다. 남자 간병인이 바닥에 쓰러진 어머니를 발로 차고 있었어요. 쿵, 쿵, 둔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할망구가 말 좀 들으라고. 간병인의 목소리였어요. 강도철, 48살의 남자 간병인이었습니다. 그는 거칠게 어머니의 옆구리를 발로 찼어요. 어머니는 신음하며 몸을 움츠렸습니다. 방 한쪽 모서리에는 다른 노인들이 몰려 있었어요. 모두 떨고 있었죠. 겁에 질린 표정으로 벽에 바짝 붙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그 뒤에 서 있는 사람이었어요. 오서연 원장이었습니다. 두 손을 팔짱 낀 채 냉정하게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마치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엄마. 정아는 소리를 지르며 문을 확 열었습니다. 간병인이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어요. 하지만 놀란 표정은 금세 사라졌습니다. 오히려 귀찮다는 듯 혀를 찼죠.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정아는 울부짖으며 어머니에게 달려갔습니다. 어머니를 부축해 일으켰어요. 어머니의 얼굴은 눈물과 침으로 범벅이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엄마. 하지만 어머니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저 떨기만 했죠. 정아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원장을 쳐다봤어요. 원장님, 이게 대체 무슨 일이에요? 원장은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어요. 보호자님, 진정하세요. 진정하라고요? 지금 이 상황에서요? 정아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원장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어머니가 너무 난폭하세요. 그래서 매뉴얼대로 교육 중입니다. 교육이요? 이게 교육이에요? 정아는 소리쳤습니다. 네, 신체적 제지가 필요할 때도 있어요. 원장은 태연하게 말했어요. 마치 당연한 일이라는 듯이. 정아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지금 당장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손가락이 떨렸어요. 하지만 원장은 웃었습니다. 비웃는 듯한 웃음이었어요. 정그러시면 퇴소하시던가요? 네, 퇴소하시면 됩니다. 단 위약금 10배 내셔야 해요. 원장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계약서 안 읽어보셨어요? 중도해지 위약금 조항 있습니다. 정아는 할 말을 잃었어요. 신고해도 소용없어요. 원장은 계속 말했습니다. CCTV도 없고요. 증거도 없어요. 여기는 치매 전담 병실입니다. 보호자 동의 없이는 CCTV 설치가 안 되는 구역이에요. 원장은 주변을 가리켰어요. 가림막과 구조물로 시야가 제한된 공간이었습니다. 의도적으로 외부 감시를 피할 수 있게 만들어진 구조였어요. 그리고 누가 치매 노인 말을 믿을까요? 원장은 비웃듯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아무리 말해도 치매 환자의 말이에요. 법적으로 증거 능력이 없죠. 정아는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모든 게 치밀하게 계획된 것이었어요. 계약서, CCTV 없는 구조, 증거인멸. 완벽한 범죄 구조였습니다. 보호자님,
현명하게 판단하세요. 원장이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위약금 1,000만 원 넘게 내실 건가요? 아니면 어머님 잘 돌봐드릴 테니 조용히 계실 건가요? 정아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를 안고 그저 울기만 했어요. 간병인 강도철은 팔짱을 끼고 서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다른 노인들은 여전히 모서리에서 떨고 있었어요. 정아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곳은 병원이 아니었어요. 지옥이었습니다. 정아는 비틀거리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현관문을 열자 두 딸이 거실에서 공부하고 있었죠. 엄마, 큰딸이 반갑게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정아의 얼굴을 보고는 멈칫했어요. 엄마, 왜 그래요? 울었어요? 작은 딸도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정아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괜찮아.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머니는요? 큰딸이 물었어요. 정아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입술을 깨물며 겨우 말했죠. 잘 계셔. 걱정 마. 거짓말이었어요. 어머니는 지금 지옥 같은 곳에 계셨습니다. 엄마, 힘들면 말해요. 큰딸이 정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아는 눈물이 또 쏟아질 것 같아 얼른 방으로 들어갔어요. 먼저 좀 쉴게. 너희 공부해. 문을 닫는 순간 정아는 주저앉았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어요. 한참을 울고 나서야 정아는 일어났습니다. 노트북을 켰어요. 방법이 있을 거야. 분명히. 정아는 인터넷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검색창에 입력했어요. 요양병원 학대 신고, 노인 폭력 신고 방법, 요양원 불법 행위 고발. 하나하나 클릭하며 읽었습니다. 경찰청 홈페이지, 국민신문고, 국선변호사 상담, 노인보호 전문기관, 모든 곳에 전화번호를 적어뒀어요. 하지만 읽으면 읽을수록 절망스러웠습니다. 증거가 필요합니다. CCTV 영상이나 녹음 파일이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증인이 필요합니다. 증거. 정아에겐 아무것도 없었어요. CCTV는 없었고, 녹음도 못했고, 증인도 없었습니다. 치매 환자의 증언은 법적 효력이 없다고 했죠. 정아는 계약서를 꺼내 다시 읽어봤습니다. 작은 글씨로 빼곡하게 적힌 조항들. 중도해지 시 위약금은 납부 금액의 10배로 한다. 환자의 난폭한 행동으로 인한 직원 부상 시 병원 측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환자의 안전을 위한 신체적 제지는 보호자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모든 게 치밀하게 준비되어 있었어요. 법적으로 빠져나갈 구멍을 다 만들어 놓은 거였습니다. 정아는 노트북 화면을 노려봤어요. 이렇게 포기할 순 없어. 엄마를 그냥 둘 순 없어. 하지만 방법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새벽 2시가 넘었어요. 정아는 책상에 엎드려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누구지? 이 시간에? 화면을 보니 박도희라는 이름이 떴어요. 전 남편이었습니다. 정아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정아야. 도희의 목소리였습니다. 평소보다 낮고 진중한 목소리였어요. 이 시간에 왜? 요양병원 말이야. 너희 어머니 입소했다는 얘기 들었어. 정아는 숨이 멎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아이들한테 들었어. 주말에 만났을 때. 도희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거기 이상한 데야. 말해야 할 게 있어. 무슨 말이에요? 정아는 긴장했어요. 지금 어디야? 집이지? 네. 내가 지금 갈게. 직접 얘기해야 할 것 같아. 지금요? 새벽인데. 중요한 거야. 30분 안에 도착할게. 도희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정아는 핸드폰을 든 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거지? 정확히 30분 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정아는 조용히 문을 열었어요. 도희가 서 있었습니다. 들어와요. 둘은 거실 소파에 마주 앉았어요. 도희는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정아야, 어머니가 입소하신 병원 이름이 뭐야? 하늘빛 요양병원이요. 왜요? 도희는 한숨을 쉬었어요. 역시 거기구나. 무슨 말이에요? 도희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나 지금 제약회사 과장이잖아. 우리 회사가 그 병원 재단이랑 거래를 해. 그래서요? 그 병원 약품 주물량이 이상해. 특히 진정제. 정아는 몸이 굳었어요. 진정제요? 응. 미승인 진정제를 쓰는 걸로 회사 내부에서도 소문이 자자해. 도희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환자들한테 몰래 투약하는 거야. 조용하게 만들려고. 정아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게 사실이에요? 회사에서도 몇 번 문제 제기가 있었어. 그런데 재단 쪽에서 압력을 넣더라고. 거래 끊겠다고 협박하고. 도희는 계속 말했어요. 그래서 다들 입 다물었어. 나도 그냥 모른 척했고. 하지만 너희 어머니가 거기 계시다는 걸 알고 나니까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더라. 정아는 눈물이 났습니다. 도혜 씨, 미안해, 정아야. 진작 말했어야 했는데. 도희도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나도 아버지를 그렇게 보냈거든. 요양병원에서. 그때 내가 얼마나 후회했는지 몰라. 그래서 너한테만큼은 같은 일이 일어나면 안 될 것 같아서. 정아는 도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도희 씨, 나랑 같이 끝까지 갈 수 있어요? 정아의 눈에 다시 불이 켜졌어요. 도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같이 가자. 끝까지. 둘은 마주보며 다짐했습니다. 이혼했지만 지금은 한 팀이었어요. 어머니를 지키기 위한 싸움. 그 싸움이 지금 시작되는 거였습니다. 다음 날부터 정아와 도희는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도희는 회사로 출근했어요. 평소처럼 일하는 척하면서 조용히 서버에 접속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어요. 들키면 안 돼. 회사 기밀 서버였죠. 하지만 어머니를 위해서라면 해야 했습니다. 클릭. 파일이 열렸어요. 하늘빛 재단 약품 거래네요. 화면에 빼곡하게 숫자들이 나타났습니다. 진정제 주물량이 비정상적으로 많았어요. 일반 병원의 5배가 넘었습니다. 역시 도희는 파일을 USB에 복사했어요. 그리고 이메일 기록도 찾았습니다. 병원 측에서 보낸 메일들. 추가 주문 부탁드립니다. 미승인 제품도 가능한가요? 조용히 처리 부탁드립니다. 모든 게 증거였습니다. 도희는 숨을 참으며 파일을 저장했어요. 한편 정아는 집에서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사진들을 펼쳐놓았어요. 어머니의 손목멍, 목덜미멍, 발등멍, 날짜별로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몰래 녹음한 파일도 있었어요. 병원장이 신체적 제지가 필요하다고 말한 부분, 간병인이 이 할망구가 라고 소리치던 부분, 모두 증거였습니다. 정아는 주간보호센터 사회복지사에게도 연락했어요. 선생님, 혹시 시간 되시면 만날 수 있을까요? 무슨 일이세요? 어머니 일로 상담이 필요해서요. 사회복지사는 흔쾌히 만나줬습니다. 카페에서 마주 앉았어요. 정아는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사회복지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듣더니 말했어요. 저도 그 병원 소문 들었어요. 몇몇 보호자분들이 비슷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정말요? 네, 연락처 드릴게요. 혹시 도움이 될지 몰라요. 사회복지사는 3명의 보호자 연락처를 건넸습니다.
정아는 그날 저녁 한 명 한 명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저는 하늘빛 요양병원에 어머니를 모신 보호자인데요. 첫 번째 보호자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도 멍이 자꾸 생겨요. 병원에선 넘어졌다고 하는데. 두 번째 보호자도 비슷했어요. 우리 어머니도요. 목에 손가락 자국 같은 게 있었어요. 세 번째 보호자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저도 신고하고 싶었는데 위약금 때문에 못했어요. 정아는 모든 내용을 메모했어요. 패턴이 보였습니다. 같은 병원, 같은 증상, 같은 변명. 이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조직적인 학대였습니다. 정아는 보호자들에게 부탁했어요. 혹시 증언해 주실 수 있으세요? 함께 싸워 주실 수 있으세요? 보호자들은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같이 하겠습니다. 일주일 후 정아와 도희는 다시 만났습니다. 정아의 집 거실이었어요. 테이블 위에는 증거 자료들이 가득했습니다. 이게 약품 거래 내역이야. 도희가 서류를 내밀었어요. 그리고 이게 어머니 멍 사진들이에요. 정아도 파일을 보여줬습니다. 녹음 파일도 있고 다른 보호자들 증언도 받았어요. 둘은 자료를 하나하나 확인했어요. 도희가 말했습니다. 정아야, 미안해. 뭐가요? 예전에 내가 너한테 잘못한 거 이혼할 때 많이 서운하게 했잖아. 정아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지난 일이에요. 아니야. 나도 미안해. 정아도 말했습니다. 우리 둘 다 힘들었던 거잖아요. 이제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도희는 정아의 손을 잡았어요. 우리 비록 부부는 아니지만 가족을 위해 한 팀이 되자. 네, 같이 가요. 그때 방문이 열렸습니다. 두 딸이 나왔어요. 엄마, 아빠. 큰딸이 다가왔습니다. 우리도 도와줄게요. 작은 딸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머니를 꼭 구해야 해요. 정아는 눈물이 났습니다. 얘들아. 큰딸이 엄마를 안았어요. 엄마, 힘내요. 우리가 있잖아요. 작은 딸도 함께 안았습니다. 도희도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가족이 하나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비록 함께 살지는 않지만 마음은 하나였어요. 정아는 아이들을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고마워. 엄마가 꼭 할머니 구해올게. 그날 밤 정아는 모든 자료를 정리했어요. 폴더에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약품 거래 내역, 폭행 사진, 폭언 녹음, 보호자 증언. 모든 게 준비됐습니다. 이제 움직일 때였어요. 정아는 도희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내일 경찰서 갈 준비됐어요. 도희가 답장했습니다. 나도 준비됐어. 같이 가자. 정아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어둠 속에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긴 싸움이 시작되는 거였어요. 하지만 이제 정아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도희도 아이들도 다른 보호자들도 함께였어요. 엄마, 조금만 기다리세요. 곧 구하러 갈게요. 정아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번엔 절대 지지 않을 거였어요. 도희는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이었어요. USB를 챙기고 집을 나섰죠. 첫 번째 목적지는 경찰서였습니다. 내부 고발하러 왔습니다. 도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경찰관이 도희를 조사실로 안내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요양병원의 불법 약품 거래와 노인 학대입니다. 도희는 USB를 건넸어요. 이게 증거 자료입니다. 경찰관은 파일을 열어봤습니다. 눈빛이 변했어요. 이거 심각한데요. 식약처와 노인보호 전문기관에도 동시에 제보할 겁니다. 도희가 말했습니다. 경찰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즉시 조사팀을 구성하겠습니다.
같은 시각 정아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노인보호 전문기관에 전화를 걸었어요. 학대 신고합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하늘빛 요양병원에서 치매 환자들을 폭행하고 있습니다. 정아는 준비한 자료를 이메일로 보냈습니다. 사진, 녹음, 증언, 모든 것. 지금 확인했습니다. 즉시 출동하겠습니다. 상담원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다음 날 새벽, 하늘빛 요양병원 앞에 검은색 승합차 여러 대가 멈춰 섰습니다. 경찰, 식약처, 노인보호 전문기관 합동조사팀이었어요. 출동. 팀장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조사팀은 일제히 병원으로 들어갔어요. 프론트 데스크 직원이 깜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여기 어떻게? 경찰입니다. 압수수색 영장 있습니다. 경찰관이 영장을 내밀었어요. 원장 어디 있어요? 2층 원장실에. 조사팀은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원장실 문을 열었어요. 오서연 원장이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침착한 표이었어요. 무슨 일이십니까? 오서연 씨, 노인복지법 위반 및 폭행 혐의로 조사하겠습니다. 경찰관이 말했습니다. 원장의 얼굴색이 미세하게 변했어요. 하지만 금세 다시 침착함을 되찾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네요. 일단 병원 내부를 조사하겠습니다. 조사팀은 병원 곳곳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치매 전담 병실, 약품 보관실, 간호기록실, 모든 곳을 샅샅이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약품 보관실에서 발견했어요. 미승인 진정제들이 가득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식약처 직원이 물었어요. 간호사가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그건 승인되지 않은 약품들이네요. 어떻게 들어온 겁니까? 간호사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한편 치매 전담 병실에서는 약물 관리 대장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이상한데요? 조사관이 말했어요. 투약 시간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여기 기록된 시간과 실제 투약량이 맞지 않네요. 이건 조작된 거예요. 조사관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소란이 들렸어요. 나라고. 간병인 강도철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는 뒷문으로 도망치려다 감식반에게 붙잡혔어요. 도망치면 죄만 더 무거워집니다. 경찰관이 수갑을 채웠습니다. 강도철은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어요. 저는 시키는 대로 한 것뿐이에요. 누가 시켰습니까? 원장이요. 원장이 시킨 거예요. 강도철은 소리쳤습니다. 모든 증거가 드러나고 있었어요. 불법 약품, 조작된 기록, 간병인의 자백. 원장은 더 이상 침착함을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저는 오서연 씨 긴급 체포하겠습니다. 경찰관이 수갑을 꺼냈습니다. 바로 그때 복도에서 정아가 나타났어요. 정아는 어머니를 데리러 온 거였습니다. 원장과 눈이 마주쳤어요. 원장은 마지막까지 뻔뻔했습니다. 치매 환자 하나 때문에 이 난리를 피운다고요? 원장이 비웃듯 말했어요. 정아는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담담하게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 치매 환자 하나가. 정아는 원장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제 엄마입니다. 원장은 입을 다물었어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찰칵. 수갑이 채워졌어요. 오서연, 노인복지법 위반, 폭행, 불법 약품 투약, 사기 등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경찰관이 원장을 끌고 갔습니다. 원장은 고개를 숙인 채 걸어갔어요. 복도에 있던 다른 보호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짝짝짝. 정아는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이번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정아는 어머니 병실로 달려갔어요. 어머니는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엄마, 정아가 어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이제 괜찮아요. 다 끝났어요. 어머니는 희미하게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정아야. 네, 엄마. 집에 가요. 정아는 어머니를 휠체어에 태웠어요. 병원을 나서는 길, 햇살이 따스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정아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긴 악몽이 끝난 거였습니다. 밖에서 도희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끝났어? 네, 끝났어요. 둘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니는 햇살을 받으며 눈을 감으셨어요. 오랜만에 평화로운 표정이었습니다. 정의는 이겼어요. 악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가족은 다시 하나가 됐어요. 한 달 후, 어머니는 새로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이번엔 정말 좋은 곳이었어요. 밝고 깨끗했고 무엇보다 따뜻했습니다. 간호사들은 친절했고 의사 선생님도 자상했어요. 정아는 매일 병원에 들렀습니다. 이젠 불안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편안한 마음으로 갈 수 있었죠. 엄마, 오늘도 왔어요. 정아가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는 침대에 앉아 창밖을 보고 계셨어요. 예전보다 표정이 훨씬 밝았습니다. 정아야. 어머니가 미소를 지으셨어요. 정아는 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오늘 날씨 좋죠? 산책 갈까요? 그래. 둘은 손을 잡고 병원 정원을 걸었어요.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바람이 부드럽게 불었어요. 정아는 어머니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평온한 시간이 올 줄 몰랐어. 집에서는 두 딸이 정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엄마, 큰딸이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할머니는요? 잘 계셔. 이번 주말에 같이 가자. 좋아요. 작은 딸도 기뻐했어요. 저녁 식탁에 온 가족이 둘러앉았습니다. 정아와 두 딸, 예전처럼 셋이서 밥을 먹었어요. 하지만 예전과 달랐습니다. 이젠 걱정과 두려움이 없었어요. 엄마, 오늘 학교에서 상 받았어. 큰딸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정말? 우리 딸 대단한데? 정아는 딸을 안아줬어요. 엄마가 힘들 때 우리도 힘들었는데 이제 엄마가 웃으니까 좋아. 작은 딸이 말했습니다. 정아는 눈물이 났어요. 고마워, 얘들아. 엄마가 정말 고마워. 한편 도희는 회사에서 징계를 받았습니다. 내부 기밀을 유출한 죄로 직위해제됐어요. 하지만 도희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동료가 물었어요. 후회 안 해? 과장 자리 날아갔잖아. 도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전혀. 왜? 더 중요한 걸 지켰거든. 도희는 미소를 지었어요. 가족을. 그는 핸드폰을 꺼내 아이들 사진을 봤습니다. 행복한 얼굴이었어요. 이걸로 됐어. 도희는 만족했습니다. 주말이 됐어요. 정아와 두 딸, 그리고 도희는 어머니를 모시고 공원에 갔습니다. 어머니를 휠체어에 태우고 산책을 했어요. 공원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가족들이 돗자리를 펴고 앉아 있었고 아이들은 뛰어놀고 있었어요. 여기 앉을까요? 정아가 벤치를 가리켰습니다. 모두 벤치에 앉았어요. 어머니는 가운데에 앉으셨고 양옆으로 정아와 두 딸이 앉았습니다. 도희는 조금 떨어진 곳에 서 있었어요.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었습니다. 어머니는 눈을 감고 햇살을 느끼셨어요. 기분 좋다. 어머니가 작게 말씀하셨습니다. 정아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그 순간 어머니가 정아의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힘은 약했지만 분명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희미하게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정아는 그 짧은 반응만으로도 모든 고통이 씻겨 내려가는 듯한 따뜻함을 느꼈어요. 엄마,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정아가 속삭였습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큰딸이 말했어요. 할머니, 우리 사진 찍어요. 작은 딸도 환하게 웃었습니다. 할머니 웃으세요. 정아는 핸드폰을 꺼내 셀카를 찍었어요. 찰칵. 행복한 순간이 사진에 담겼습니다. 도희는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그러다 문득 일어났어요. 근처 편의점으로 걸어갔습니다. 아이스크림을 4개 샀어요. 돌아와서 조용히 건넸습니다. 날씨가 더운데 이거 먹어. 아빠 고마워. 큰딸이 받아들었어요. 정아도 받아들었습니다. 고마워요. 아니야. 도희는 자연스럽게 옆에 앉았어요. 함께 아이스크림을 먹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편안했어요. 정아는 생각했습니다. 가족은 꼭 다시 한 집에 살아야만 가족이 되는 건 아니구나. 도희와 다시 결혼하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서로를 지켜주는 마음. 그게 진짜 가족이었어요. 도희도 좋은 아빠였고 정아도 좋은 엄마였습니다. 그리고 두 딸은 사랑받는 아이들이었어요. 어머니는 평화롭게 미소 지으셨고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엄마, 작은 딸이 정아를 불렀어요. 응? 행복해? 정아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정말 행복해. 그리고 속으로 덧붙였어요.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 햇살은 계속 따스하게 내리쬐었습니다. 바람은 부드럽게 불었어요. 공원에는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정아의 가족도 그 속에서 웃고 있었어요. 서로를 지켜주는 마음. 그게 이 가족을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영원할 거예요.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습니다. 법원 앞. 정아는 두 딸과 함께 법원 계단을 올라가고 있었어요. 오늘은 오서현 원장의 선고 공판 날이었습니다. 엄마 떨려. 큰딸이 정아의 손을 꼭 잡았어요. 괜찮아. 우리가 이긴 거야. 정아는 딸을 안심시켰습니다. 법정 안으로 들어갔어요. 오서현 원장이 피고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예전의 당당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초췌하고 지쳐 보였죠.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오서현은 노인복지법 위반, 폭행, 불법 약품 투약, 사기 등의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한다. 쿵.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정아는 눈을 감았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엄마. 작은 딸이 정아를 안았습니다. 다 끝났어. 이제 정말 끝났어. 정아는 딸들을 꼭 안았어요. 법정 밖으로 나오니 도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어? 징역 5년. 실형이에요. 그래. 잘 됐다. 도희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간병인 강도철은요? 걔는 징역 3년형 받았어요. 지난주에 선고 났대요. 재단 이사들은 일부는 구속됐고 일부는 벌금형 받았대요. 제약회사도 식약처에서 중징계 받았고요. 정아가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도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아야, 내가 대단한 일을 한 거야.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한 거죠. 정아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큰딸이 물었어요. 엄마, 그 병원은 어떻게 됐어요? 폐쇄됐어. 영업정지 당하고 허가 취소됐어. 다행이다. 이제 다른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안 다치시겠네. 작은 딸이 말했습니다.
정아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그래,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그날 저녁 정아는 뉴스를 봤습니다. 앵커가 말했어요. 하늘빛 요양병원 노인 학대 사건을 계기로 국회에서 노인 인권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어요. 국회의원이 인터뷰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모든 요양시설에 CCTV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정기 감사도 분기별로 강화되고요. 보호자의 권리도 대폭 확대됩니다. 정아는 화면을 보며 눈물이 났어요. 내가 한 일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었구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주간보호센터 사회복지사였어요. 정아 씨, 뉴스 봤어요? 네, 지금 보고 있어요. 정아 씨 덕분이에요. 정말 고맙습니다. 아니에요. 선생님도 도와주셨잖아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러게요. 둘은 한동안 통화했습니다. 다음 날 토요일, 정아는 두 딸과 함께 어머니를 만나러 갔어요. 새로운 요양병원이었습니다. 평화의 집이라는 이름의 병원이었어요. 입구부터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밝고 따뜻했어요. 어서 오세요. 간호사가 환하게 웃으며 맞아줬습니다. 어머니 병실로 안내해 드릴게요. 복도를 걸으며 정아는 주변을 둘러봤어요. 벽에는 노인들이 그린 그림이 걸려 있었습니다. 창문은 크고 밝았어요. 복도에서 노인들이 산책하고 계셨죠. 모두 평화로운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 정아 씨 오셨어요. 간호사가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는 침대에 앉아 창밖을 보고 계셨어요. 엄마. 정아가 들어갔습니다. 어머니가 고개를 돌렸어요. 정아야.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예전보다 표정이 훨씬 밝았어요. 엄마, 오늘 날씨 좋죠? 산책할까요? 그래. 정아는 어머니를 휠체어에 태웠습니다. 큰딸과 작은딸이 양옆에서 함께 걸었어요. 병원 정원으로 나갔습니다. 꽃이 만발해 있었어요. 나무 그늘 아래 벤치가 있었죠. 여기 앉으세요, 할머니. 큰딸이 벤치를 가리켰습니다. 모두 벤치에 앉았어요. 어머니는 햇살을 받으며 눈을 감으셨습니다. 기분 좋다. 할머니, 제가 학교에서 상 받았어요. 큰딸이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 손녀 대단하네. 어머니가 큰딸의 손을 잡으셨어요. 할머니, 저는요? 작은딸이 끼어들었습니다. 너도 착하지. 어머니는 작은딸의 머리도 쓰다듬어 주셨어요. 정아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게 행복이구나. 잠시 후 도희가 도착했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도희 왔구나. 네, 어머님. 요즘 어떠세요? 좋아. 여기는 사람들이 다 친절해.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도희는 안도의 표정을 지었어요. 다행이네요. 아빠, 아이스크림 사왔어요? 작은 딸이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도희는 가방에서 아이스크림을 꺼냈어요. 모두에게 하나씩 나눠줬습니다. 자, 다들 먹어. 가족은 함께 아이스크림을 먹었습니다. 햇살 아래서 웃으며 행복하게. 한참 후 큰딸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엄마, 나 장래희망 정했어. 응, 뭔데? 사회복지사요. 정아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내 할머니 같은 분들을 도와드리고 싶어요. 큰딸의 눈이 진지했어요. 엄마가 할머니를 위해 싸우는 거 봤잖아요. 저도 그렇게 누군가를 도와주고 싶어요. 정아는 눈물이 났습니다. 우리 딸 정말 멋지다.
정아는 큰딸을 안았어요. 엄마가 정말 자랑스러워. 저도 엄마처럼 멋진 사람 될 거예요. 작은 딸도 끼어들었습니다. 모두 웃었어요. 도희도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너희 엄마 정말 대단하지. 세상을 바꿨어. 아니에요. 우리 모두 함께 한 거예요. 정아가 말했습니다. 도희 씨도 아이들도 다른 보호자님들도 혼자선 못했을 거예요. 도희는 정아의 손을 잡았어요. 그래도 넌 용감했어. 포기하지 않았잖아. 도희 씨는 어때요? 회사는? 정아가 물었습니다. 나 괜찮아. 작은 회사지만 마음은 편해. 도희는 웃었어요. 월급은 줄었지만 양심은 지켰으니까. 후회 안 해요? 전혀. 도희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오히려 더 행복해. 밤에 잠도 잘 오고. 정아는 도희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 정말 변했네. 예전에 도희는 일과 돈에만 집착했었어요. 그래서 둘은 헤어졌죠. 하지만 지금의 도희는 달랐습니다. 가족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됐어요. 도희 씨. 응. 고마워요. 왜? 그냥 함께 해줘서. 도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도 고마워. 둘은 서로를 바라봤어요. 예전처럼 사랑하는 사이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서로를 존중하고 아끼는 사이였어요.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어요. 슬슬 돌아갈까? 정아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다음 주에 또 올게요. 그래, 잘 가라. 어머니는 손을 흔들어 주셨어요. 정아는 어머니를 병실로 모셔다 드렸습니다. 침대에 눕히고 이불을 덮어드렸어요. 엄마 편히 주무세요. 정아야. 어머니가 정아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고마워. 희미하지만 분명한 목소리였어요. 정아는 눈물이 났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제가 더 고마워요. 어머니는 희미하게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정아는 그 짧은 순간만으로도 모든 고통이 씻겨 내려가는 듯한 따뜻함을 느꼈어요. 병원을 나서며 도희가 물었습니다. 저녁 먹고 갈래? 좋아요. 아이들 뭐 먹고 싶어? 치킨. 아이들이 동시에 대답했습니다. 모두 웃었어요. 가족은 함께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걸으면서 정아는 생각했습니다. 참 많은 일이 있었지. 절망의 순간도 있었고 분노의 순간도 있었어요. 눈물도 많이 흘렸고 밤잠도 설쳤죠. 하지만 결국 이겨냈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으니까요. 혼자가 아니었으니까요. 그리고 정의는 승리했습니다. 정아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석양이 아름다웠습니다. 이제 정말 행복할 수 있겠지. 그렇게 믿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행복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있는 것, 서로를 지켜주는 것. 그게 바로 진짜 행복이었으니까요. 정아는 미소를 지으며 걸었습니다. 아이들은 웃으며 뛰어갔고 도희는 뒤에서 따라오고 있었어요. 햇살은 따스하게 그들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빛 속에서 정아의 가족은 행복하게 웃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사연 빛나는 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